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FB의 휴미라가 매출이 작년도 2022년도에 210억 달러에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90억 달러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반사익 기대로 내년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 들어서 FB의 인수 관련되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1일 날 이 엘라히어 난소암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뮤노젠을 13조에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신경계 질환 전문기업인 세레벨 테라피틱스를 11조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만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기업들 주가를 흐름을 보면요, 이뮤노젠 관련되는 부분은 12월 달 들어서 아예 그냥 갭 상승을 해서 30달러 부근에서 계속 이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세레벨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 정도로 올라왔고, 이 12월달 들어서 이미 이제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가 갭을 띄워서 이 40달러 정도 윗단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FB의 어떤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여기도 보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고점을 치고 올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12월 달 들어서 이 인수합병제 소식 속에서 주가가 이 150달러 정도 부근까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유에서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7월 달에 이제 미국 특허가 만료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2018년도가 만료되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7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암전의 암자비타가 이제 1월 달에 출시되었고, 대부분의 바이오시밀러는 7월 달 이후에 이제 그 출시를 하면서 이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한 30% 중후반 정도의 어떤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많은 어떤 매출 감소가 2022년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210억 달러에서 내년도에는 90억 달러니까 이게 반토막 이하로 이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올해의 어떤 이제 감소폭보다 더욱더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신규 이제 파이프라인의 확보와 이런 것들로 매출 감소폭을 메꿔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12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의 공세에 대해서 이 곤잘레스 CEO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떤 표현을 했는데, 4분기 들어서는 3분기 실적 이후에서는 내년도 전망치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기존의 어떤 전략에서는 조금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 유플라이마 입장에서는 PBM 이제 등재들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인 어떤 물량의 어떤 증가들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확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레벨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전문 이제 바이오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에 보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간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엠나크리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2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파킨슨병 쪽에서도 타바파돈인가요? 여기가 이제 3상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본래 이제 세레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제 하이자의 이제 중추신경교형 약품 개발하는 부서가 이제 독립회사로 분사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하이자가 지금도 이제 지분을 한 15%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분사할 때 이제 베인 쪽에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3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식 시장에는 2020년도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올해 FB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뮤노젠 관련되는, 좀 기사가 좀 글자가 좀 잘못됐죠. 이뮤노젠 관련되는 부분 ATC 쪽에서
올해 가장 핫한 부분이 사실 ADC 쪽이죠. 하이자도 그렇고 뭐 일라일리도 그렇고 ADC 쪽에 어떤 투자가 많은데 에브비도 여기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쪽 여기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확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휴미라의 어떤 매출 감소를 극복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10월 달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휴미라 매출이 한 35억 달러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 해가지고 대충 이제 요 어떤 이제 그 매출 수준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스카이리지하고 이제 림보크 관련되는 부분이 성장률이 좋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향후에는 이 두 약물을 합해 가지고 휴미라의 피크 매출보다도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암 쪽에서는 인브루비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IRI 뭐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2026년도부터는 그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미리 이제 손상 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브루비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중국의 베이진사죠. 거기에 이제 브론킨사 여기하고 경쟁 강도가 심해지면서 여기도 지금 이제 매출 감소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2026년도에 또 인브루비카 관련되는 부분은 특허가 만료가 돼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만료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에브비는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수합병,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어떤 도전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에브비의 키 프로덕트 레비뉴 관련되는 부분들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3월 31일 기준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메인이 이제 휴미라죠. 스카이리지하고 이제 림보크 관련되는 부분들도 매출단을 살펴보면 거의 그 휴미라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가지고 피크 매출을 휴미라 부분을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이제 좀 그래도 걸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당장에 휴미라가 주는 것들이 최소화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년도의 어떤 전망치가 올해보다 더 이제 가속화되는 건데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한 26% 정도가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20%고 토탈로는 한 25% 정도 1분기 때 이렇게 줄었거든요. 요게 이제 분기별로 보면 좀 더 이제 계속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휴미라를 제외한 제품들의 어떤 강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습니다만 인브루비카 관련되는 부분들도 27%로 이렇게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안과질환 쪽에서 레스타시스 관련되는 부분도 66%가 줄고 그래서 올라오는 어떤 부분에 어떤 성장률이 있습니다만 매출 캐파를 그대로 지금 반영할 수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 이제 하는 것이 M&A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휴미라의 어떤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25%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졌다. 그러니까 1분기랑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리차드 곤잘레스 CEO가 뭐 2분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의 어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았다 이렇게 2분기 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37%좀 줄지 않을까 했는데 한 35% 이렇게 줄더라. 휴미라 세일즈 관련되는 부분. 이러면 이제 1분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비슷하지만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제 스카이리지하고 림보커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피크 매출 21조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향후에 뭐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3분기 때 이제 어닝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자 예상했던 이제 주당 이제 수익 관련된 2.86달러에서 2.95달러 잘 났잖아요. 그래서 비트했습니다만 주가는 빠졌죠. 이게 뭐냐면 휴미라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downside was caused by low sales of 휴미라.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과 인브루비카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매출단이 줄고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제 오프셋, 이제 뭐 메꿔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림보크라든지 스카이리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메꿔주고 있습니다만, 이 FB의 플래그십은 휴미라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었고, 근데 작년 전년동 대비해 가지고 한 36% 지금 줄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하면 계속 이제 주는 폭들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22년도 대비해 가지고 절반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하락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독점권 관련되는 부분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암전의 암제비타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 뭐 베링걸, 인겔하임, 코레스, 산도즈,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출시 이후에 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FB가 나름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공보험 쪽에 40% PBM 등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올해는 PBM 등재와 이 출시 관련되는 부분이 되었다면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도부터 이제 휴미라의 어떤 이제 매출이 주는 만큼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 이제 분기당 매출을 내느냐, 이 속도를 얼마만큼 내는지 이런 기대감들은 FB를 통해서 조금 이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결과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